이미 내가 제정신이냐?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 후계자가 고작 국수 장사꾼한테 홀려! 아버지, 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이, 여기 국수 하나 줘. 제일 싼 걸로. 돈도 없는데 양은 무슨...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푹 익혀드린다는 게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힘내시면 그게 남는 장사예요. 잘 봐라, 이게 어제 내가 낸 국수 값이다. 그 냄새나는 늙은이가 바로 나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밥값이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내가 알려줬어. 재개발을 앞두고 끝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는 옹기 칼국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대성건설 최만수 회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 민호가 그 국수집 여사장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 꽃뱀이 분명하다고 확신한 최 회장은 수행비서도 없이 허름한 폐지수거 노인으로 변장해 직접 국수집을 찾아한다. 일부러 진상짓을 하고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한여름은 이 진상 노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픽션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는 대성건설 본사 꼭대기층 회장실은 한겨울 추위조차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온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화려한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곳의 공기는 쾌적하다 못해 나른하기까지 했지요.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호랑이 같은 기백을 자랑하는 최만수 회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미간을 깊게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책상 위에 놓인 재개발 지구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회장님, 이 옹기 칼국수라는 곳 말입니다. 정말 지독합니다. 보상금을 2배로 부르는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알박기도 이런 알박기가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난처한 듯 식은땀을 닦으며 보고를 올렸습니다. 만수는 콧방귀를 뀌며 안경을 벗어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흙바닥에서 구르며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군 그에게 고작 국수집 하나가 대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었죠.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더 큰 걸 노리는 거지. 내 장담하는데 버티면 콩고물이라도 더 떨어질 줄 아는 속물일 게 뻔해. 당장 용역들 풀어서라도 밀어버리라고 해. 만수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며 넓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서실장이 허리를 굽히며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 묵직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대성건설의 기획본부장이자 만수의 하나뿐인 아들 최민호였습니다. 반듯한 이마와 선한 눈매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만큼은 아버지인 만수를 쏙 빼닮아 고집이 있어 보였지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는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주어 내보냈습니다. 단둘이 남은 공간, 만수는 짐짓 여유로운 척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이번 분기 실적 보고라도 하러 온 거냐? 아니면 선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투정을 부리러 온 게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민호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만수가 들고 있던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만수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어디 집안 교수냐? 내가 만난다던 그 갤러리 관장 딸이냐? 아니면 저번에 골프장에서 본 은행장 조카? 만수의 기대 섞인 물음에 민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아버지 기준에서는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일 겁니다. 민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사진 한 장을 꺼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만수는 미심쩍은 눈초리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국수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생기가 넘쳐 흘렀지요. 하지만 만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자의 미소가 아니라 배경에 찍힌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온기 칼국수? 순간 만수의 혈압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누구냐? 설마 지금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그 알박기 국수집 여사장이라는 거냐? 네, 맞습니다. 한여름 씨예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1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미친놈, 내가 제정신이냐? 만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사진을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장처럼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사진 위로 만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 후계자가 고작 철거촌 국수 장사꾼한테 홀려, 그것도 내 사업을 올가매는 독사 같은 여자한테? 이거 아주 작정을 하고 접근했구먼. 너를 꼬여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꽃뱀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보상금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갈 곳 없는 동네 노인들의 쉼터라서. 시끄럽다. 듣기 싫어. 만수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는 터질 듯 붉어져 나왔습니다. 사랑? 따뜻함?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국물 냄새나는 여자 하나 때문에 아비의 등에 칼을 꽂아?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닫힌 문을 노려보던 만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아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대체 어떤 여자길래 내 아들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만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한여름, 보육원 출신의 국수 장사라. 만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건 오직 자신의 직감과 눈으로 확인한 사실뿐이었지요. 만수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내 아들의 배경을 사랑해서인지.
그 가면을 내 손으로 벗겨주마. 만수는 옷장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등산복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을 누비던 시절 입었던, 이제는 곰팡내가 날지도 모르는 그 옷들을 말입니다. 회장 최만수가 아닌 힘없고 돈 없는 늙은이 최만수가 되었을 때도 과연 그 여자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만수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만수는 아무도 몰래 드레스룸 구석에 있는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빛바랜 국방색 누비 점퍼, 무릎이 툭 튀어나온 등산 바지, 그리고 밑창이 다 닳아버린 흑투성이 운동화. 이것들은 그가 젊은 시절 공사판을 전전하며 입었던 전투복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만수의 모습은 더 이상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권의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위에 푹 눌러쓴 벙거지 모자, 며칠 면도하지 않아 거뭇한 턱수염, 그리고 일부러 구부정하게 굽힌 허리까지 영락없는 폐지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아무리 눈썰미 좋은 놈이라도 못 알아보겠지. 만수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만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카드는커녕 지갑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어야만 상대의 바닥을 볼 수 있는 법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재개발 지구 입구에서 내린 만수는 찬바람을 맞으며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아 질척이는 진흙탕길이 그의 낡은 운동화를 덮쳤습니다. 곳곳에 철거 예정, 공가라는 빨간 스프레이 글씨가 흉물스럽게 적혀 있었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는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도시, 그 삭막한 풍경 속에 유독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기 칼국수? 간판은 칠이 벗겨져 글씨조차 희미했지만 가게 유리창 너머로는 따스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가게 앞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에잉, 쓸만한 박스 하나가 없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갔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아우 냄새나. 노인네가 왜 길을 막고 있어? 라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지요. 만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을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여자의 가면을 벗길 최고의 무기였으니까요. 만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딸랑.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와 훈훈한 열기가 안경에 뽀얗게 서렸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테이블이라곤 고작 4개.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교복 입은 여학생 2명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주방에서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안경을 닦으며 주방 쪽을 흘깃 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한여름이었습니다. 실물로 보니 생각보다 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감긴 파스며
트고 갈라진 손등은 그녀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일부러 신발에 묻은 진흙을 바닥에 쓱쓱 문지르며 가장 안쪽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이, 여기 국수 하나 줘. 제일 싼 걸로. 반말은 기본이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총총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어르신. 날씨가 많이 춥죠? 따뜻한 물 먼저 드릴게요. 여름은 꼬질꼬질한 만수의 행색을 보고도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리차를 따른 컵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만수는 그 컵을 탁 채가득 가져가며 일부러 물을 식탁에 조금 흘렸습니다. 아이고, 손이 얼어서. 즉, 보통 식당 주인이라면 인상을 쓰며 행주를 던져줬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름은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바닥과 식탁을 닦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손이 정말 차가우시네요. 난로 좀 가까이 가져다 드릴까요? 국수 금방 삶아 드릴게요. 양 많이 드릴까요? 만수는 짐짓심통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양은 무슨, 돈도 없는데. 그냥 기본으로 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름이 주방으로 돌아가자 만수는 가게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벽에는 1,000원의 행복 형편이 어려우신 분께는 국수를 1,000원에 드립니다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0원? 위선 떨고 있네. 저걸 미끼로 동네 노인들 꼬셔서 알박기 여론전 하려는 수작이지.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애호박과 김가루가 듬뿍 올라가 있었고 양은 곱백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푸짐했습니다. 만수는 젓가락을 집어들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국물 맛을 트집 잡고 돈이 없다고 배를 내밀었을 때 과연 저 여우 같은 여자가 본색을 드러낼 것인가. 후루룩.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만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미료 맛이 아니었습니다. 디포리와 멸치를 오랫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맛,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바로 그 투박하지만 정겨운 맛이 혀끝을 감아돌았습니다. 꽁꽁 얼었던 몸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맛은 제법이군. 하지만 만수는 감동을 억누르고 젓가락으로 면발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국수가 왜 이렇게 불었어? 이걸 사람 먹으라고 준 거야? 가게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수군거리며 눈치를 살폈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여름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만수는 먹지도 않은 국수 그릇을 밀쳐내며 꼬장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거지로 보여? 자, 이제 화를 내라.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쳐라. 본색을 드러내란 말이다. 만수는 여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면을 너무 오래 삶았나 봐요. 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푹 익혀드린다는 게.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금방 다시 삶아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가 안 좋아서 푹 삶았다니. 자신의 구부정한 자세와 늙은 외모를 보고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붉어지려는 얼굴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됐어.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다시 기다려. 그냥 먹고 갈 테니까 깍두기나 좀 더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여름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주방으로 달려가 깍두기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만수는 국수를 입안 가득 밀어 넣으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연기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이 여자의 따뜻함은 대체 어디까지란 말인가? 뜨거운 국물과 함께 만수의 의심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진짜 시험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만수가 국물까지 싹 비우고 막 젓가락을 내려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평화롭던 가게의 공기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꽉 누군가. 가게 문을 발로 걷어차는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덜덜 떨렸습니다. 깜짝 놀란 여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챙겨 후다닥 밖으로 도망쳤고 주방에 있던 여름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문 앞에는 덩치가 산만하고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번들거리는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가 껌을 짝짝 씹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용역업체의 현장 소장, 박 실장이었습니다. 아유 냄새야. 이놈의 가게는 언제 와도 멸치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니까. 어이 한 사장, 아직도 짐 안 뺐어? 이번 주까지 이사 가라고 했지. 박 실장은 흙 묻은 구둣발로 가게 바닥을 쿵쿵 밟으며 들어와 의자 하나를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혀 나뒹굴었습니다. 여름은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2주 기간 아직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업 방해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아이고 무서워라. 야 경찰 불러. 부르라고. 우리가 뭐 불질렀냐? 그냥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손님이 왔는데 물도 안 줘? 박 실장은 비아냥거리며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옆 테이블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만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등산복에 꼬질꼬질한 벙거지 모자를 쓴 만수는 누가 봐도 힘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박 실장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야, 이 가게는 무슨 거지들 급식소냐? 냄새나서 밥이 넘어가겠어? 어이 할배, 다 처먹었으면 빨리 꺼져. 재수없게 식당 물 흐리지 말고.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당장 저놈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만수는 짐짓 겁먹은 척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 아직? 다 안 먹었소. 뭐? 이 늙은이가 말대꾸네. 야, 안 들려? 나가라고. 박 실장이 만수의 테이블로 다가와 먹다 남은 국그릇을 손으로 툭 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깨졌고
남은 국물이 만수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허벅지에 닿자 만수는 아, 뜨거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름이 벼락같이 소리치며 박 실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만수를 보호하듯 감쌌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여자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여름의 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님한테 예의 지키세요. 이분도 우리 가게 귀한 손님이에요. 당신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 아니라고요. 뭐? 귀한 손님? 푸아하. 야, 한여름. 너 미쳤냐? 똥오줌도 못 가리게 생겨먹은 늙은이가 뭐가 귀해? 너도 참 구질구질하다. 이러니까 부모 없이 컸다는 소리나 듣지. 박 실장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모 없이 컸다니.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이 저런 막말을 퍼붓고 있다니. 이건 자신이 지시한 재개발의 가장 추악한 그림자였습니다. 만수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박 실장을 쏘아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저한테 하는 건 참아도 어르신한테 함부로 한 건 못 참아요. 당장 사과하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지금 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번엔 영업 방해가 아니라 폭행 및 기물 파손으로요. 여름이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박 실장은 칫하고 혀를 찼습니다. 진짜 경찰이 오면 귀찮아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독한 년. 그래, 두고 보자. 며칠 안 남았어. 그때는 포크레인으로 확 밀어버릴 테니까 각오해. 가자. 박 실장과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가게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엎어진 국물, 그리고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 면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시킨 일이 결국 이런 꼴을 만들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름이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만수의 젖은 바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되지는 않으셨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숙인 여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자처럼 맞서 싸우던 그녀가 지금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젖은 바지를 닦으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정수리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가씨, 진짜구나. 가짜라면 연기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을 위해 깡패들 앞을 막아서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수모보다 손님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마음. 만수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의심의 빗장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은 깨진 그릇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만수는 그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를 차례였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의 따뜻함이 돈 앞에서도 유효한지 말입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춤주춤 계산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아까 그 국수? 아, 네. 어르신. 잠시만요. 여름은 손을 씻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방금 전에 험악한 일은 이미 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아까 소란 피워서 체하진 않으셨나 걱정되네요. 뭐, 맛은 그럭저럭 있었어. 만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때가 꼬질꼬질 묻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짤그랑 초라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가진 게 이것뿐이야. 1,300원. 이 가게의 칼국수 가격은 7,000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인 할인을 해준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보통의 가게라면 화를 내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고 가라고 했을 겁니다. 만수는 여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여름은 잠시 계산대 위에 1,300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만수를 보았습니다. 만수는 짐짓 뻔뻔한 표정으로 배를 내밀었습니다. 돈 없으면 뭐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나? 설거지라도 시키든가. 그러자 여름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맑은 종소리 같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농담도 잘하시네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여름은 계산대 위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전 300원은 다시 만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저 벽에 붙은 거 못 보셨어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께는 1,000원. 어르신은 딱 1,000원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 300원은. 여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산대 옆에 있던 믹스커피 자판기를 가리켰습니다. 가시면서 달달한 커피 한 잔 뽑아 드시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추운데 빈속에 나가시면 춥잖아요. 만수는 멍해졌습니다. 7,000원짜리 국수를 주고 1,000원만 받는 것도 모자라 커피가 파라고 거스름돈까지 챙겨주는 여자. 만수의 손바닥 위에서 300원짜리 동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적잖아. 장사해서 남는 게 있어야지. 만수가 당황해서 중얼거리자 여름은 만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일에 터서 까슬까슬했지만 그 온기는 화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릴 때 배고파 봤어요.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드시고 힘내시면 그게 저한테는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배고프시면 언제든 오세요. 네. 순간 만수의 눈앞에 4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 사업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를 헤맬 때 시장통 국밥집 할머니가 건네주던 토렴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 며칠 굶은 자신을 위해 몰래 밥을 퍼주던 지금은 고인이 된 아내의 모습. 여름의 얼굴 위로 죽은 아내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낸 거요? 이 아이 당신이 보낸 겁니까? 만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여름이 잡고 있는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여름이 놀라서 물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급히 손을 뺐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펑펑 울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고맙소. 국수 정말 잘 먹고 가네. 만수는 도망치듯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뱃속은 든든했고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골목길을 돌아설 때까지 여름은 문 밖으로 나와 만수의 뒷모습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그 목소리가 만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선 만수는 벽에 기대어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등산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기획본부장 최민호, 내 방으로 오라고 해. 만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도끼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확신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회장 최만수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청춘들을 위해 못난 어른이 쳐놓은 가시밭길을 걷어내는 것. 눈 덮인 재개발 골목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옹기 칼국수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용역 깡패들이 몰려왔고 골목 입구에는 육중한 굴삭기가 시동을 건 채 굉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끝이다. 싹 다 밀어버려. 박 실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웅성거렸지만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름은 가게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국자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굴삭기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직 2주 합의 안 끝났어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 야, 내가 곧 법이야. 밀어. 밀라고. 박 실장의 신호에 굴삭기가 굉음을 내며 가게 간판을 향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골목을 찢어 놓았습니다. 육중한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흙탕물을 튀기며 굴삭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이어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더 도착했고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야? 누구야? 박 실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벤츠의 뒷문이 열리고 윤기가 흐르는 구두가 진흙 바닥을 밟았습니다. 네이비색 맞춤 정장, 빳빳하게 넘긴 백발, 그리고 은퇴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매서운 눈빛. 대성건설 최만수 회장이었습니다. 어제의 꼬질꼬질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목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본사 회장님이 이런 누추한 철거 현장에 직접 나타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 서 있는 비서실장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 실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만수는 박 실장을 본체만 채하고 굴삭기 기사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시동 꺼. 단 한마디.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명령에
굴삭기 엔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고요해진 골목에 만수의 구두 소리만 저벅저벅 울렸습니다. 만수는 박 실장 코앞까지 다가가 섰습니다. 자네가 여기 현장 소장인가?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아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저희가 지금 악성 알박기 건물을 처리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차가운 눈으로 박 실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악성 알박기라. 그게 누군가? 저기 서 있는 저 아가씨인가? 네, 맞습니다. 아주 독종입니다. 돈 더 뜯어내려고 버티는 꽃뱀 같은 년. 날카로운 파열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의 손이 박 실장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인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꽃뱀? 독종? 내 놈 눈에는 저게 꽃뱀으로 보이냐? 내 눈에는 사람 살리는 천사로 보이는데. 만수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내 놈이 며칠 전 뱉은 말 기억하느냐?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했지? 거지 급식 쏘냐고 비아냥거렸지? 네. 그게 무슨... 박 실장은 영문을 몰라 덜덜 떨었습니다. 만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박 실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잘 봐라. 이게 며칠 전 내가 낸 국수값이다. 그리고 내 놈이 발로 찬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던 그 냄새나는 늙은이가 바로 나다. 박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용역들과 구경하던 주민들, 그리고 가게 앞에 서 있던 여름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쓰러진 박 실장을 향해 싸늘하게 선고했습니다. 당장 짐 싸. 너 같은 놈한테 내 현장 못 맡겨. 그리고 여기 있는 용역들 전부 철수시켜. 먼지 하나라도 더 날리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 주먹 맛을 보게 될 줄 알아라. 용역들은 쥐구멍을 찾듯 도망쳤고 박 실장은 경호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만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은 국자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성큼성큼 다가가 여름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회장님의 얼굴은 며칠 전 그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수염을 깎고 안경을 썼을 뿐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아, 어르신? 여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만수는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가게 문은 열었나? 오늘은 지갑을 가져왔는데 국수 한 그릇 더 줄 수 있겠나? 그 말에 여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그녀를 만수가 잽싸게 부축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아가씨. 아니, 우리 며느리. 며느리요? 그때 저 멀리서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여름씨, 아버지. 민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멈칫했습니다. 굴삭기는 멈춰 있고 아버지는 여름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녀석, 느끼는. 내가 이미 상황 종료시켰다. 들어와라. 국수 다 불어 터지겠다.
만수는 여름의 손을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듯이요. 차가웠던 바람 끝에 어느덧 봄 기운이 묻어나는 3월의 어느 날, 서울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송원의 별실에는 묘한 긴장감 대신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름은 단아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얌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질끈 묶은 머리 대신 곱게 드라이를 한 모습이 낯설었지만 청초한 미모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호와 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헛기침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여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석도 명품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꼬질꼬질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300원짜리 동전, 그리고 믹스커피 봉지 하나가 정성스럽게 표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밥값이었다. 7,500억 자산가인 나한테 300원을 거슬러 주며 밥 굶지 말라고 걱정해 준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어. 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가난이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앞만 보고 달렸지. 그러다 보니 내 곁에 남은 건 차가운 빌딩들 뿐이더구나. 그런데 내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진짜 명품은 옷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름의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여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름아, 고맙다. 고아로 외롭게 컸다고 했지? 이제는 외로워하지 마라. 이 못난 시애비가 내 친정아버지가 되어주마. 누가 널 괴롭히면 나한테 일러라.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줄 테니까. 아버님. 여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만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수는 껄껄 웃으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민호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수가 비서실장을 시켜 가져온 조감도를 펼쳤습니다. 대성건설이 새로 짓게 될 아파트 단지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가운데 낯익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옹기 칼국수였습니다. 설계팀이랑 밤새 싸웠다. 다들 미쳤냐고 하더구나. 하지만 내 고집대로 밀어붙였다. 너희 국수집 안 어문다. 대신 리모델링만 싹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남길 거다. 이름은 그대로 옮기다. 정말요? 정말 안 없애도 돼요? 그럼 그 국수 맛을 못 보면 입주민들이 손해지. 대신 나한테는 평생 공짜로 줘야 한다. 알겠느냐? 네, 당연하죠. 곱빼기에 공깃밥까지 말아드릴게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팝콘처럼 하얀 벚꽃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며 리모델링된 옹기 칼국수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름과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민호, 그리고 카운터에서 돈통을 지키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 만수의 모습을 비춥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집니다.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차가워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의 온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작은 온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대성건설 회장님과 국수집 사장님의 특별한 가족 만들기, 겨울 끝자락, 1,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